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당연히 턱을 다물면 숨이 좀 답답하게 느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코도 답답한데 왜 턱도 다물려 놔서 숨을 더 못 쉬게 하는 거냐? 사람 죽으라는 거냐? 안녕하세요. 그턱이 알고 싶다의 도치입니다. 양악수술에 대해 많이 고민하고 걱정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과연 수술하고 큰 부작용 없이 잘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이죠. 근데 병원에서는 주의사항과 합병증을 설명을 할 때 한번 쭉 읽어주고 그리고 다 이해하셨죠? 동의하시죠?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환자는 당황해서 일단 네 하고 대답을 하는데 결국 수술을 또 받고 나면 이런저런 걱정이 들어서 질문을 다시 하시게 되거나 따로 인터넷을 찾아보거나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오늘은 그 많은 주의사항과 합병증들 중에서 우선 기억할 증상들 몇 가지를 뽑아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호, 출, 감, 통, 부, 열. 즉 호흡 출혈 어지러움, 감각 이상, 통증 부종 열. 이 7가지를 기억하세요. 이 중에서 호흡 출혈 어지러움은 주로 수술 후 일주일 내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인데 증상이 심할 때는 위험해질 수도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호흡을 보면요. 양악수술을 하면 숨쉬기 힘든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일단 코가 한 일주일 정도 막히기 때문인데요. 이때는 입으로 숨을 쉴 수밖에 없죠. 근데 어떨 때는 턱도 꽉 다물려 놔서 입으로도 숨이 잘 안 쉬어지게 합니다. 실제로 과거 기사를 찾아보면 환자가 양악수술을 하시고 이제 퇴원을 하셨는데 집에 가서 호흡곤란이 발생해서 큰일이 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병원에서는 입을 묶어두지 않는 양악수술을 한다고 크게 광고를 한 적도 있었죠. 이게 다 호흡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한번 해보세요. 코를 막고 턱을 벌리고 숨을 쉬는 거랑 턱을 다물고 숨을 쉬는 거랑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당연히 턱을 다물면 숨이 좀 답답하게 느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코도 답답한데 왜 턱도 다물려 놔서 숨을 더 못 쉬게 하는 거냐? 사람 죽으라는 거냐?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죠. 하지만 당연히 그런 건 아니고요. 턱을 꽉 묶어서 되도록 움직이지 않게 하는 게 수술한 대로 잘 낫게 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코로 숨을 쉴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경우에만 그렇게 하는 것이라서 만약에 숨도 잘 못 쉬어서 사람이 죽겠는 상황이라면 다른 건 당연히 나중에 생각해야겠죠. 즉 의료진의 모든 조치는 숨이 잘 쉬어질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지는 조치인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숨이 막히면 그 즉시 의료진에게 표현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의료진이 코로든 입으로든 숨이 잘 쉬어지도록 먼저 조치를 하는 거죠. 근데 만약 환자가 표현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몰라서 숨이 잘 안 쉬어지는 채로 계속 참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차츰차츰 몸에 산소 공급이 부족해져서 어지러워지고 그리고 몸에 힘이 빠져서 아무 데서나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계속 숨을 못 쉬게 되면 사람이 정말 큰일이 날 수도 있겠지만 서둘러서 조치를 빨리 하면 그런 일은 막을 수가 있죠. 따라서 숨이 답답하다고 느껴지게 되면 의료진을 먼저 찾거나 아니면 안전한 곳을 찾아서 앉거나 몸을 기대고 우선 입에 걸어둔 고무줄을 풀어서 입을 아 하고 벌려서 숨이 잘 쉬어지게 응급조치를 해야 하겠습니다. 때로 환자 스스로 조치를 하기 어려우면 보호자가 대신 해줘야 하는 거고요. 저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입을 좀 느슨하게 벌릴 수 있게 해서 입으로 숨쉬기 용이하게 조치를 하는데요. 이렇게 입으로 숨을 계속 쉬다 보면 침이 말라붙어서 입안이 뻑뻑해지죠. 그래서 그럴 때는 물을 많이 헹궈가지고 자주 가래를 뱉어내면 좀 더 숨쉬기 편안해집니다. 두 번째 출혈은 코나 입에서 나올 수가 있는데요. 피가 엄청 많이 나오면 의료진에게 알려야 합니다. 원래 입에서 피가 조금 스며 나오거나 아니면 코에서 코피가 한두 방울 흘러 나오는 일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거는 정상입니다. 근데 이제 입안에 피떡이 가득 찰 정도로 피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코에서 코피가 펑펑 나와서 솜으로 코를 막아도 솜이 피로 흥건하게 젖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면 그럴 때는 출혈 자체도 문제고 피가 코나 입안에 가득 차서 호흡을 방해할 수도 있어서 이것도 위험한 상황이죠. 따라서 이때에도 안전한 곳에 몸을 피신을 하고 입안에 고무줄을 푸는 응급조치를 해서 숨쉬기가 먼저 잘 되도록 한 후에 필요하면 피를 헹궈내거나 솜으로 막는 지혈 조치를 추가로 하고 얼른 의료진에게도 알려야 하겠습니다.
의료진에게 가면 대부분 적절한 지혈 조치를 해서 더 위험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게 하지만 시간이 지연이 되면 위험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료진에게 알려야 합니다. 어지러움은 위에 얘기한 호흡곤란 상황이나 많은 양의 출혈이 뒤따른 빈혈 상황에서도 둘 다 발생할 수 있겠지만 수술 치료 후에 아직 전신 컨디션이 회복이 다 되지 않았을 때에도 기립성 저혈압 등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지러움 있을 때는 무엇보다도 아무 데서나 쓰러질 수 있다는 사실이 가장 위험하기 때문에 어지러움 증상이 있다고 느껴지면 무리해서 버티지 말고 안전한 곳에 몸을 피신해서 앉거나 누워서 고무줄을 푸는 응급조치를 해서 심호흡을 해주고 그리고 물을 충분히 섭취를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상이 심하면 의료진에게도 알려야 하는 거죠. 특히 어지러움은 체중이 적게 나가는 남자 환자분들이나 여성분들에서 간혹 발생할 수 있는데 여성분들의 경우에 수술하고 한 일주일 안에 생리를 시작하면 보이지 않는 출혈로 인해서 빈혈이 더 심해져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생리 주기를 조절을 하고 수술받는 분들도 계신데요. 아무튼 환자분들이 느낄 때 어지러움이 있다고 느껴지면 체력이 다 회복이 될 때까지 되도록 안정을 취하고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고 증상이 심하면 의료진에게도 알려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수술하고 이제 주의사항 말씀드릴 때 약 2주 정도는 머리를 감을 때 고개를 앞으로 숙이지 말고 감으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것도 같은 맥락이죠. 지금까지 얘기한 호흡 출혈 어지러움 문제는 모두 수술하고 일주일 정도까지만 주의를 하면 그 이후에는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보통 양악 수술을 하면 한 3, 4일 내에 퇴원을 하시게 되니까 퇴원을 하고 나서도 초반에는 호흡이나 출혈의 문제 혹은 어지러움이 발생하지는 않는지 주의해서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 집에서 혹시 이런 일이 생기면 얼른 적절한 조치를 하고 의료진에게도 연락을 하고 병원에도 찾아가셔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하겠습니다. 자, 다음 감각 이상에서 주의할 부분은 아랫입술 감각 이상입니다. 양악 수술 후에는 윗입술이나 코, 잇몸, 입천장 등에서 모두 감각 이상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 중에서 특히 아랫입술 감각 이상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랫입술 감각 이상을 확인하는 방법은 아랫입술을 좌우로 각각 손톱으로 꼬집어 보아서 특히 감각이 떨어진 부위가 있는지 보는 거죠. 만약에 이제 감각 이상에 대해 의료진이 미리 설명을 한 것이라면 걱정할 건 별로 없겠는데 별 말이 없었는데 갑자기 생긴 거면 그거는 의료진에게 문의를 해봐야 하는 거죠. 보통 감각 이상이 발생을 해도 급하게 할 수 있는 조치는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별 이유 없이 일시적으로만 생기는 거면 큰일은 아닌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어떤 상황인지 알아야지 경과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남은 이제 통증, 부종, 열 증상들은 공통적으로 수술하고 이제 초기에 한 3, 4일 정도 크게 나타났다가 2주 정도에 걸쳐서 천천히 괜찮아지는 자연스러운 회복 과정의 일부이죠. 그래서 이런 경향성 안에서 증상을 보이는 거는 걱정할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단순히 나는 이렇게 많이 부어 있는데 저 사람은 별로 안 부었으니까 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는 맞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원래 붓는 정도는 사람마다 다르기도 하고 수술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냥 부은 정도로만 비교를 하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한번 생겼다가 괜찮아진 증상이 다시 발생한 거면 그건 문제가 생긴 것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통증이 괜찮아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시 아파졌다든지 붓기가 다 붓고 빠지고 있었는데 특정 부위가 갑자기 다시 더 부었다든지 열감이 갑자기 다시 생겼다든지 하면 출혈이나 염증이 발생한 것일 수 있는 거죠. 원래 통증은 이제 태어나고 나서도 가끔 잘 때 이제 턱이 아픈 정도는 정상이고요. 붓기도 가끔 안면비대증 환자분들 중에 좌우가 다르게 붓는 경우가 있는데 처음부터 다르게 부은 거면 괜찮은 겁니다. 그리고 열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통증, 부종, 열의 문제는 혹시 발생을 해도 응급 상황은 아니어서 엄청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너무 방치를 하면 문제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하루 이틀 내에 의료진에게 이야기를 하고 조치를 받는 게 좋은 것들입니다. 염증이 생길까봐 엄청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염증이 생겨도 초반에 얼른 조치를 잘 하면 대부분 잘 낫게 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양악 수술을 하고 주의할 증상들 호, 출, 감, 통, 부, 열 총 7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건 어디서 이제 수술을 받으셨든지 간에 공통적으로 주의하셔야 할 증상들입니다. 따라서 항상 기억해 두시면 완쾌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혹시 궁금한 점은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제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을 통해 문의를 주셔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 도치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